안녕하세요. 내내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0.1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녀석 때문에 전 세계 70억 인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접종, 그리고 3차 접종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죠. 1, 2, 3차 백신 접종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의 핵심은 ECM이라는 것을 구조화하고 그 안에 간질액을 채운다 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혈관과 세포 사이에 ECM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그 구조를 잘 만들고 그 안에 12리터에 해당되는 간질액을 소금물로 잘 채우면 바이러스는 점막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ACE2라고 하는 착륙장이 있는 그 어떤 곳도 유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이렇게 그리스 문자 24개가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생하는지, 또 막을 수는 없는지, 또 발생을 한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당국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전문가도 소금물 잘 마시기, 수면 잘 취하기, 그리고 샐러드 잘 먹기, 이 간단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주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입니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기 전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역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2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는데요. 이 사망자 수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왜 사망자 수가 늘어날까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에 만성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1.7%라고 합니다. 한국질병청은 사망자 중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무려 98.5%, 즉 만성 질환자가 입원 환자 및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만성 질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후에서 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이환, 그리고 사망 관련 위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령입니다. 고령이 되면 면역 세포도 노화하게 되죠. 둘째는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자의 공통점은 ACE2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착륙 장치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백해무익한 거죠. 흡연을 하게 되면 점막의 방어 체계가 손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수수영의 부족과 당 독소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 부족, 그리고 수분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굽고 튀기고 볶는 음식, 그 다음에 설탕을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또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ECM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조를 붕괴를 시키고 그 안에 가둬둬야 될 세포 간질액의 부족을 이끌게 되고요. 세 번째, 면역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영 이 부분의 부족을 채우고 당독소의 증가를 막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 당뇨 및 흡연에 의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을 시킬 때 착륙장치로 사용하는 그 수용체라고 하는 ACE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증가에 의해서 당연히 코로나19 증상이나 아니면 악화 위험성이 따라서 증가를 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당 영양소라는 것과 당 사슬이라는 지금까지는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실시간으로 해야만 되죠.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그리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어떻게 식별을 해내며 또한 면역 반응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나와 있는 저러한 당 사슬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혹은 박테리아를 인식하거나 호르몬의 접근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감지하고 세포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인은 세포 표면에 약 10만 개의 당사슬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평균 약 3만, 4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도 영양소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고 영양소의 일부 결핍 때문에 그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이점은 중질환자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세포 하나당 보유하고 있는 당사슬의 개수가 1만 개 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 영양소, 그것으로 이루어진 당사슬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면역 글로뷸린, 즉 항체의 기능은 당사슬이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항체 모양이 Y자 가지치기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에 기둥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강아지가 멍멍 짖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사냥개가 사냥을 마치고 나면 주인에게 사냥을 마쳤다라고 알리게 되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항체도 항원을 만나게 되면 이 항원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NK세포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전달 장치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바로 당사슬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당사슬에 퓨코스와 CR산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아래에 있는 것을 퓨코스, 그리고 위에 당사슬에 접합되어 있는 것을 CR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 항체의 알림 기능을 하는 것은 5가지의 당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퓨코스와 CR산이죠. 안정 상태에서는 바로 퓨코스와 CR산이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요. 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차로 말하면 이제 정속 주행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격 모드로 접어들어야겠죠. 그럼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퓨코스와 그리고 CR산을 떼어버리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 공격 성능이 가장 최대로 됐을 때 자동차의 주행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차도 주행을 끝마치게 되면 이제 주차를 하고 안정 상태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 항체도 항원을 공격하고 이제 항원이 다 공격이 끝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과속 차량이 결국 교통사고를 내게 되죠. 이처럼 퓨코스와 CR산이 없는 항체는 염증성 공격을 멈추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만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주위 조직에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값이 백신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퓨코스와 CR산은 항체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영양소와 당사슬에 일한 정교한 드라이빙 덕분에 항체는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림의 4개의 사슬 중 맨 왼쪽 사슬을 보시면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만노스로만 이루어진 당 사슬이 보이시죠? 그럼 이 2개의 당 영양소마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체는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왜 1차, 2차, 3차 접종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출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링 위에서 2명의 권투 선수가 열심히 펀치를 교환하고 있죠. 공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퓨코스와 CR산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권투 선수로 말하면 입고 있었던 가운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력을 최대로 할 때는 퓨코스하고 CR산을 당사슬에서 떼어내고요.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도 마시고 이제 가운도 걸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아까 벗어버렸던 당사슬에 있었던 퓨코스하고 CR산을 당사슬에 다시 접붙이게 됩니다. 항체 당화의 중요성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증 환자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말씀드렸던 퓨코스가 탈락되어져 있는 항체가 많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자, 퓨코스가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면역 복합제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로 인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로부터 많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 무서운 질환도 바로 당사슬 이상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맨 바닥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도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항체죠. 항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항체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로우 퓨코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의 기둥 부분에 해당되는 그곳에 당사슬에서 퓨코스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혈소판이 인식을 했을 때 혈소판하고 혈관 내피 세포를 본드칠을 하는 VWF라고 하는 혈액 응고인자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혈전이 계속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있는 혈소판의 숫자가 점점점 부족해지겠죠. 그 결과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혈전이 일어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 몸속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혈관 단면도입니다. 보시면 EG라고 되어 있는 혈관 내피세포를 감싸고 있는 그 당옷이라고 하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그 EG의 한번 높이를 보시겠어요? 0.8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경은 0.1에서 커봐야 0.5 마이크로입니다. 따라서 이 당사슬로 이루어지는 이 당옷이 촘촘히 혈관 내피세포를 채우고 있다면 저 0.1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혈관에 접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혈소판이 응고되는 것 또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당 사슬의 이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당 영양소 두 가지, 퓨코스와 그리고 시알산, 그 중에서 이 시알산이 플레이틀릿, 혈소판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 혈소판은 이제 제거해야 될 이물질로 인식이 되어져서 대식세포가 그것을 그림에서처럼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 결과 혈소판이 감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당사슬과 이 당영양소,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긴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죠. 당사슬 형성에 이렇게 중요한 당영양소를 우리 몸은 충분히 공급받고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파란 바탕에 있는 나나, 시알산을 나나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나는 포도당 또는 과당 섭취만으로 공급될 수 있지만 퓨코스나 만노스는 인체 내 생합성이 어렵습니다. 이 나나마저도 복잡한 여러 가지 효소 반응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생산 효율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항체의 원활한 당사슬 형성을 위해서는 당 영양소 외부 공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모유를 먹게 되면 그 아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 스스로가 장 유익균에 의해서 당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 내에 머물고 있는 유익균, 그 유익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퓨코스, 그리고 시알산을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유소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성인인 일반인들한테는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일반 음식으로부터의 섭취가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서 알아채실 수 있겠죠. 당사슬 이상으로 인한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소가 이제 결론적으로 퓨코스와 시알산이라는 것 이해하셨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일상이 어떤 것이냐. 1번, 삶고 찌고 데친 저온 요리만 할 것. 두 번째, 다시마,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할 것. 그리고 무말랭이, 이것 또한 섭취를 많이 하시도록요. 아까 말씀했던 퓨코스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로부터 당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유익균들을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먹잇감이 저 청국장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하루 자기 체중의 3 내지 4%에 해당되는 소금물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마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치험례가 있었는데 폐섬유화증에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 19 환자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물만 충분히 마셨는데도 보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폐섬유화증이 멈춰서 기사회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식후 혈당을 80대에서 110 이하 그 범위에 묶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가장 광범위하게 끼치는 당 독소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 하셔야 될 것 바로 스탑, 식용유를 쓴 프라이팬 조리 음식, 즉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은 드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혈당을 높이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
빵, 과자 이런 것들 멀리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냥 감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백신 그닥 맞을 필요가 없고요. 또한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백신 부작용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예방을 위한 영양소를 나열을 했는데 9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체를 제대로 만들고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을 회피할 수 있는 3가지 영양소. 첫째, 소금물. 둘째, 퓨코스가 많이 들어있는 미역, 다시마, 무말랭이. 이 당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아미노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3가지. 아연, 비타민 D, 셀레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베타인, 아르기닌, 타우린을 기억하셨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베타인은 콜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콜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콩, 깨, 보리, 브로콜리, 효모, 양배추 이런 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영양소 기억하셨다. 어떤 거를 먹어야 되지?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 9가지를 잘 챙겨서 드십시오. 그러면 예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일상의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다 라고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 내내이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